안녕하십니까. 내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5월 19일 수요일 부처님 오신 날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미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과연 이번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신 담판을 지어서 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백신을 좀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 다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네 번째 미국을 방문하는 그 기사가 오늘 조간의 주요 뉴스로 쭉 실렸습니다. 한국일보는 톱으로 실렸습니다. 안보 동맹 넘어 백신 동맹 나선다. 지금 뭐 안보 문제도 중요하지만 백신, 또 백신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정말 백신을 좀 확보를 할 것인지, 거기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박 5일 방미, 21일 바이든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 해리스 부통령 면담도 잡혀있고, 그래서 반도체 협력과 백신, 이 스와프,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고 백신을 확보하는 그 스와프가 이루어질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백신 스와프 업무 협약, MOU 체결 가능성이 크다. 자, 바이든이 이 미국산 백신 최소 2천만 회분을 6주 이내에 해외에 공유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좀 확보를 해올지, 자, 그것이 관심인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길에 또 하나 시선이 쏠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번 방미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김정숙 장관 인사 개입설,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 전에 뭐 버킷리스트, 김정숙의 버킷리스트 이런 이야기까지 다 들었었죠. 다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방문길에서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 자, 중앙일보 오늘은 주로 인터넷판에서, 각 언론사의 인터넷판에서 주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는데, 중앙일보 인터넷판 보시면은 백신까지 맞았는데 김정숙 여사는 왜 방미 명단에서 빠졌나? 그동안 4번 미국을 갔는데, 문재인 취임 이후에 그때마다 3번을 갔죠. 이번에 4번째니까 3번 다 동행을 했습니다. 미국 갈 때 동행하고, 그 전에 버킷리스트 나올 정도로 이 해외 갈 때 다 동행을 하고, 특히 명소, 뭐 관광지 이런 곳을 많이 갔다. 그래서 버킷리스트 이야기가 중앙일보 칼럼에서 나왔었죠. 갈 때마다 전부 동행을 했고, 자, 이 사진 보시면은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상당히 화려한 옷차림들, 이것이 좀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 옷차림들, 미국 갔을 때는 이런 옷차림으로 미국을 가고 했는데, 이번에는 왜 빠졌을까? 자, 이번 회담 수행단에는 김정숙 여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워싱턴 한미 회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처음 있는 일이고, 또 더구나 해외 순방을 앞두고 문재인 부부가 같이, 대통령 부부가 같이 3월과 4월 38일의 간격을 두고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접종까지 다 완료했다. 그런데 왜 동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 여사가 순방에 빠진 이유는 미국이 요청한 방역 조치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중앙일보는 방역 이외의 이유도 거론된다, 이렇게 일단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외빈 접견 일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를 고려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질 바이든은 그 미국 최초의 투잡 퍼스트 레이디, 이렇게 불리죠. 어떤 대학에서 현직 영장문 교수인데 계속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 여사가 방미에 참여하더라도 바이든 여사와의 별도 일정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빠진 것 같아. 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바이든과 어떤 부인들끼리의 다른 일정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전에는 이 사진 보시면은 이 멜라니에, 트럼프 부인 멜라니에와 계속 갔을 때마다, 미국 갈 때마다 같이 이렇게 혼담을 하고, 또 따로 오찬도 하고, 이런
그 일정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일정이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아래 작은 제목 보시면은 김종숙 여사의 감초 역할관 논란. 자, 감초 역할관 논란 이런 소제목으로 그동안 있었던 이 해외 순방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따라갔죠. 계속 갔는데 그때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다. 이것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를 해왔는데, 자, 이 2017년 11월에 필리핀에서 동포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흥이 난 김정숙 여사가 말춤을 따라했다. 강남 스타일에 맞춰서 말춤을 따라했다. 자, 이 말춤을 춘 것,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감초 역할을 했다, 흥을 돋궜다, 이렇게 뭐 부정적으로 평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하지만 반드시 긍정적 평가만 나왔던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2019년 라오스 국빈 방문 때 전용기에서 내려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앞서서 그러면 논란을 자초했다. 이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들었죠. 그리고 전용기 탑승 트랩에도 문 대통령에 앞서 올랐다. 당시 김 여사의 행동은 의전 참사로 기록되기도 했다. 의전 참사까지 기록됐다. 자, 그리고 또 2018년 체코 프라하 성당을 관람했을 때는 다른 것을 보느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동선을 놓쳤습니다. 김종숙 부인이. 그래서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 이렇게 소리치면서 이미 성당을 빠져나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 모습에 한국 의전팀과 상대국 의전팀 모두 깜짝 놀랐다. 자, 위의 사진은 라오스에서 트랩에 내려서 대통령보다 부인이 먼저 앞장서서 걸어가는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비행기 트랩에도 먼저 올랐죠. 그리고 그 아래 사진은 체코에 갔을 때 성당에서 동선을 놓쳐서 남편 문재인을 부르면서 찾아다니는 그 사진이고, 마지막에 이렇게 찾아서 다시 팔짱을 끼고. 자, 그래서 뭐 이런 모습이 뭐 해프닝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의전에서 여러 번 좀 상식에 맞지 않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일보가 이것을 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공군 2호기를 타고 인도를 혼자 방문하면서 또 대통령 마크 상징을 그 비행기에 달고 가는 이낙연 당시 총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도 있었다. 그 소식도 제가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중앙일보 인터넷판에서 이런 일들을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넷판 단독기사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죠. 지금 5.18 이런 일종의 정치 생명을 내서 존재감을 과시한 인물이 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 사실상 윤석열이 대권 가도에 진입을 했다.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5.18 메시지로 인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독재, 전체주의 이렇게 공격을 했죠. 그런데 이와 때를 맞춰서 사실상 대권 가도에 진입을 했는데 때를 맞춰서 윤석열 지지그룹도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동안에 윤석열의 뜻과 상관없이 뭐 정당도 만들어지고 책도 나오고 여러 번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권주자 윤석열의 공식 지지 그룹이 뜨는 것 같습니다. 자,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중앙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윤석열 지지 33인 포럼, 33인 독립선언을 했던 그것과 같은 숫자를 맞췄다고 합니다. 33인 포럼 발족을 했는데 진중건 전 동양대 교수가 기조 발제자로 나서서 토론회를 갔습니다. 33인이 보면은 좀 사회에서 좀 이름이 알려진 그런 인물들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이 21일 발족한다. 모레 발족을 합니다. 창립 기념 토론회가 열리는데 여기서는 윤석열의 석사 논문을 지도했던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강연자, 그리고 진중건 전 동양대 교수가 기조 발제자 이렇게 났습니다. 이 포럼의 정식 명칭은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공정과 상식입니다. 공정은 공정과 정의, 이런 것은 윤석열의 가치죠. 윤석열이 내세우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설명하는 문구는
무너진 나라 정상화 프로젝트, 무너진 나라 정상화 프로젝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교체 지성인 포럼, 정권교체 지성인 포럼, 대권주자 윤석열을 위한 맞춤형 포럼입니다. 공정과 상식, 이 모임은 출범 기념 행사로 모레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 이것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그리고 이 행사의 축하 강연자로 송상현 명예교수가 초대됐는데, 송상현 교수에 대해서는 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초대 재판관, 재판소장을 역임을 했죠.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그리고 최근까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송상현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확실히 신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윤석열과 사제관계로 무슨 일이 있으면 자주 연락을 한다. 자, 그 송상현 교수가 다시 이 축하 강연자로 났습니다. 그리고 기조발제는 진중건 전 동양대 교수가 하고, 토론회 또 이름 낯기에 익은 이름이 나옵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태규 변호사, 그리고 모임 발기인은 상임대표인 정용상 동국대 교수, 김종욱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전, 그리고 박상진 국악학원 이사장, 황희만 앵커죠. 전 MBC 부사장 앵커 출신, 김탁 고려대 의대 교수, 윤정현 범사련 공동대표 등 33명이 참석을 하는데, 33명으로 한 건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명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걸 본받자는 의미다. 자, 이렇게 이 모임 쪽은 설명을 합니다. 상당히 좀 비장한 결기가 느껴지는 그런 모임이 출범을 하는 것이죠. 자, 윤석열의 5.18 정치 성명 이후에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도 부쩍 윤석열을 견제합니다. 뭐 사실상 대권 가드에 진입을 했으니 그런 거겠죠. 뭐 이낙연 대권 주자, 이재명 을 비롯해서 일제히 공격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한겨레 기자 출신으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을 했죠. 흑석동 개발 투기 의혹, 거기에 휘말려서 대변인직을 나왔지만은 이번에 다시 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선결해서 열린민주당 이중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중대, 거기에 국회의원이 됐죠.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저격수를 자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윤석열을 공격하는데, 어제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실린 기사입니다. 김의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조국만 도려내겠다, 이렇게 문에 보고했었다. 문재인에게 보고를 했었다. 본인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을 때, 김의겸이 대변인으로 있을 때 본인이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봤는지 들었는지. 그때 윤석열 총장이 조국만 도려내겠다. 자, 왜?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당신까지는 내 수사 안 할 거야. 조국만 딱 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문재인에게 윤석열이 했다. 이것이 김의겸의 전언인데, 자, 그 진실 여부는 모릅니다. 김의겸이 윤석열 전 총장이 과거 조국 사태 수사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만 도려내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김의겸이 주장했답니다. 한겨레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는데, 윤석열이 야권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자 여권 인사들이 연일 공세를 퍼붓는 그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김의겸은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당시만 해도 역심까지 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자, 역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란이죠. 이 조선시대나 왕에게나 쓰는 말입니다. 하여튼 문재인, 임금, 이런 어떤 풍자 같은 그런 이야기도 계속 나왔었죠. 당시만 해도 역심까지는 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총장의 시작은 조직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검찰의 권력에 조국 장관이 겁도 없이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니 조국을 칠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도 서초동 조국 대첩을 거치며 서초동 조국 대첩, 어쨌든 검찰과 법무부의 대치죠. 거치면서 어차피 호랑이 등에 탔구나 싶었을 것이다. 이왕 내친 김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처음에는 조국만 치겠다고 문재인에게 보고했다가 이제 맺힌 김에 호랑이 등에 타서 문재인에게까지 돌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김의겸은 기자 출신이죠. 기자 출신이어서 본인이 윤석열과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존어한 시점에 윤석열과 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술자리를 윤석열과 하고 있는데 김의겸 기자가 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에게 후배 검사들로부터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김의겸이 있는 자리에서 전화가 막 걸려오니까 다 저를 따르던 녀석들인데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니 모임 한번 하자고 성하다. 자식들 이 말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윤석열 검사가. 그때 탄핵 국면이면은 아마 뭐 특검 수사 팀장이었든지 뭐 그랬을 텐데. 그런데 이 김의겸은 또 여기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본인이. 전화 건 사람들은 아마도 윤석열 사단일 것이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검찰의 의리, 그 실체가 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자, 김의겸이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이야기, 과거에 본인이 술자리 했던 이야기까지 다 하고 뭐 조국만 도려내겠다고 하고 이렇게 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할까요?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저격수를 자임한 입장에서 윤석열은 정치검사다. 그리고 검찰은 거의 조폭조직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야기해서 윤석열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탄핵 이야기까지 꺼내서 탄핵 시점에 윤석열이 내가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다가 세상이 바뀌니, 그러니까 본인이 탄핵으로 세상을 막 바꾸고 있으니 모임 한번 하자고 성하다. 자식들. 이것은 탄핵 얘기를 꺼내서 또 보수 안의 반 윤석열 중서를 자극하겠다. 그런 의도가 딱 깔려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또 윤석열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마케팅 대상입니다. 당권 경쟁이 시작이 됐는데 서로 윤석열 마케팅을 다시 벌이고 있습니다. 잠시 잠잠하다가 특히 5.18에서 윤석열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니 다시 윤석열 마케팅에 들어갔는데 대진표, 당대표 경선 대진표는 이번 토요일에 짜여지죠. 후보 등록이 그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호영이 아마 이 가장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출마를 선언하는 사람들 중에서 물론 여론조사에서는 뭐 초선 김웅 국회의원도 아니죠. 이준석 씨가 앞서 나간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전반적인 이 무게감으로 보면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가장 유력하게 앞서 나가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또다시 출사표를 던지기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제가 들은 바로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 오늘 휴일을 거치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출사표를 던질 것 같은데, 지금 이 출마를 하려는 사람이 한 10명이 넘습니다. 당 대표에만 최고위원 빼고 한 명을 뽑는데, 그러니 컷오프가 야당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힘 계열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컷오프가 이루어집니다. 자, 조선일보 오면 보시면은 야당 대표 예비 경선에서 5명 뽑는다. 지금 한 10명 가지고 전부 다 뭐 토론을 하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5명을 뽑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과 부산시장 후보 경선 때는 4명을 뽑았죠. 자, 그래서 일단 5명을 뽑습니다. 자, 이만큼 당대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이번 당대표는 대선 후보 경선 관리가 주요 역할인데, 자, 그만큼 국민의힘이 기세가 올랐다. 이 이야기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비 경선에서는 당원과 일반인 비율을 5대5로 합니다. 근데 본경선은 지금 당원 당규대로 당원 70%, 일반 국민 30%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당에서 조직을 갖고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당에서 오래 활동을 해온. 그러니 주호영,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더 유리한 그 룰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유리한 룰을 만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룰 그대로 가면은 아무래도 당에서 오래 활동했던 이 국회의원, 다선 국회의원들이 좀 유리해지겠죠. 지금 현재 보면은 5선의 주호영, 조경태 출마를 선언을 했거나 아니면 선언을 할 예정인 사람들이, 또 4선의 홍문표, 3선 윤영석, 조혜진, 초선 김웅, 김은혜, 그리고 원외에서 나경원, 신상진, 이준석 이렇게 쭉 출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룰이 이렇게 정해지니 당대표 출마자들이 속성 캠프 가동에 들어갔고, 자, 나경원은 오늘 뉴스원이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홍준표가 있는 대구 가는 나경원, 그런데 본인과 투톱으로 활동을 했던 한교안에 대해서는 아직 나설 때 아니야. 본인은 나섭니다. 본인은 나섰는데 한교안 대권 행보를 시작하니 아직 나설 때 아니다. 한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였었죠. 근데 한교안은 나설 때가 아니다. 근데 나는 나서겠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다. 그런데 오늘 대구를 간다고 합니다. 동화사,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죠. 동화사에서 행사가 열리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대구로 가겠다. 자, 대구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서는 나경원 출마 선언을 앞두고 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대구로 내려갑니다. 오늘 동화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참석을 이유로 들지만 복당을 원하는 홍준표 의원이 대구의 지역구죠. 그리고 일찌감치 당대표 경선에 뛰어든 주호영 의원도 대구 지역구입니다. 모두 두 사람이 수성가벌, 홍준표, 주호영, 그렇게 국회의원인데 이 두 사람도 모두 동화사를 정신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만큼 나경원의 동화사 깜짝 방문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오늘 대구 가는 것이 출마 선언과 연관된 것이냐 이렇게 진행자가 물어보니 나경원이 오늘 석가탄신일이라 대구의 대표적인 사찰 동화사의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다. 그리고 그 의미가 가장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홍준표, 주호영 거의 매번 참석하는 이 동화사 법요식인데 오늘 또 세 사람이 여기서 만날 것 같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